이번 시간은 현대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부터 보시면 1번 가나의 공통점, 이거 표현상의 공통점이라고 했죠. 다음 2번 가나의 화자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1번, 2번은 가와 나를 다 읽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는 개벽에 처음 발표되었을 때 보기와 같았다. 수정한 이유를 추측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는 가만 읽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가 읽고 3번부터 풀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으니까 가 읽고 3번 풀고요. 그 다음에 나 읽기 전에 보기 박스에서 해석의 기준을 잡고 나를 분석한 다음에 4번을 풀고 1번과 2번 이런 식으로 재구성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의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김소월의 진달래꽃입니다. 이제 1년 과정, 이제 기말고사 며칠 전에 다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소월 정도는 이미 우리는 수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죠. 100여직씩 그만큼 쌓았으니까 김소월 시 나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뭡니까? 삼음보, 다른 말로 7, 5, 조 이렇게 되고요. 내용은요, 이별의 정안이죠. 그 다음에 주로 여성 화자가 등장한다. 김소월씨 나오면 이 정도는 떠올리면서 읽고 풀어야 되는 거죠. 읽으면서 내용과 표현 방법 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라. 자, 내가 싫어서 갈 때는 말없이 보내 드린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뭐 간다니까 보내줄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길에 뿌리우리다 이렇게 됐네요. 나의 행입니다. 만약에 네가 가면 진달래꽃 뿌려줄게 라는 거죠. 그 다음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 이 그 꽃이 뭔데요? 아까 설명했던 진달래꽃이죠. 이 진달래꽃을 어떻게 하라?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사뿐히는 뭡니까? 가볍게. 그 다음에 들여밟는 건 뭡니까? 꼭 눌러밟는 거예요. 그럼 사뿐히 어떻게 들여밟을 수 있겠습니까? 모순되는 표현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역설이죠. 그러면 하나 더요. 사뿐히 들여밟는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럼 가라는 소리입니까? 가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가지 말라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보내주지 않겠다는 소리를 어떻게 내 속마음과 전혀 반대되는 표현으로 한 거죠. 여기서 뭐가 드러납니까? 반어법이 드러난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이제는 알 수 있죠. 너 가면 나 울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처음 부분과 끝부분이 요 한 부분 빼고는 거의 똑같죠. 이런 표현 방법을 뭐라고 하죠?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수미상관의 기능이 뭡니까? 이것도 일종의 반복이니까 반복해서 시가 가질 수 있는 거 전부 다 하면 되죠. 의미 강조. 그 다음에 운율. 그 다음 형태적 안정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미 이 진달래꽃이 하자 분신이라는 사실 백연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꽃 뿌릴 테니까 밟고 가라는 거죠. 가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또 남았네요. 삼음보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이게 이별의 상황이라는 것은 해석하면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삼음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두 행이 어떻게 되느냐? 삼음보가 되고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한 행이 삼음보가 됩니다. 이거 김소월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사문보 그러면 한 행에 모두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에서는 두 행을 사문보로 하고 한 행을 사문보로 하는 김소월의 특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3번부터 풀겠습니다. 개벽에 처음 발표됐을 때 이와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수정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찾으라는 거네요. 자, 1번 보면 1년에 말없이의 행가리를 통해 사형과의 형태적 안정감을 부여하려는 것. 아까 형태적 안정감 나왔죠? 뭐 할 때? 수미 상관할 때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를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1년 말없이 행가리 이런 말이네요. 행가리가 뭡니까? 행을 변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게 1년에서 일어났나 봅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아, 말없이 여기 있네요. 말없이가 여기 있는데 수정사항에 보니까 얘를 이렇게 바꿨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과 끝이 형태가 똑같아지는 수미상관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적 안정감을 부여하려는 것. 적절한 것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영변엔 약산을 수정하여 낭독을 부드럽게 하려는군. 자, 2번 보겠습니다. 영변엔 약산을 어떻게 수정했습니까? 영변의 약산으로 니은을 빼버렸죠. 여러분들 발음해보세요. 영변엔 하는 게 발음이 편합니까? 영변에라고 발음하는 게 더 부드럽고 편합니까? 당연히 하나를 뺀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러니까 이 역시 낭독을 부드럽게 하려는 것, 적절한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연 그 한을 삭제하여 사음보를 형성하려는군. 자, 이미 여러분들 김소월 몇 음보라고요? 3음보라고 음보 확인했죠. 그럼 여기서 틀렸다. 답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확인만 할게요. 그와 한을 여기선 뺐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3음보 아름따다 가실길에 뿌리오리다. 3음보가 되는 거죠. 4음보가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3년의 발걸음마다의 일부 단어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살리려 하는군. 자, 시어를 반복하면 리듬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요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3년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3년에 가시는 발걸음마다를 지금 어떻게 수정되었습니까? 걸음으로 일부를 수정했죠. 그런데 걸음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됐죠. 그러면 운율 형성 연결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사연의 반점을 제거하여, 여러분들 흔히 쉼표라는 거 이거요. 운율의 통일성을 형성하려는 것. 운율의 통일성이라는 것은 같은 운율을 형성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리다 해서 여기 반점이 있죠. 얘 기능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리다 이렇게 사문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점이 있으면 죽어도 아니가 한번 발음하고 쉬게 되는 거죠. 이게 한음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없애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삼음보의 음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적절한 것. 그래서 답은 3번. 이거는 배경 지식만 가지고 있었으면 생각 안 하고도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읽기 전에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찍고 계신 선생님이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정확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윤동주는 이상을 지향하는 자아와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현실적 자아의 충돌로 인해 나타나는 고뇌를 담은 작품을 다수 창작하였다. 윤동주의 시 속에 어떤 게 드러난다고요? 이상을 지향하는 자아와 그 다음에 실천하지 못하는 현실적 자아가 충돌. 그래서
고뇌하는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그 다음에 그는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윤리적 삶을 꿈꾸지만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이상을 지향하는 자아의 모습이겠죠. 현실에서 이를 완전하게 실현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부끄러움을 나타낸다. 윤리적인 삶을 꿈꾸지만 실현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뭐 합니까? 성찰한다고요. 이 성찰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정서는 쪽팔림, 부끄러움 되는 거죠. 그는 이러한 성찰과 이상 추구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시에 반영한다라는 것은 그 의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인으로서의 숙명을 보여주고 있다. 숙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쉽게 합시다. 운명 같은 거라고요.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기 박스의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윤동주는 이상을 지향하는 자아와 실천하지 못하는 자아의 충돌로 한다? 고뇌하는 모습이 시 속에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는요, 절대적 가치 추구하는 윤리적 삶을 꿈꾸는데 얘를 실천하지 못한다고요. 실천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성찰, 반성하고 부끄러움을 드러낸다고요. 시 속에 이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 성찰과 그다음에 자신의 이상 추구를 지속해서 드러낸다고요. 지속해서. 그리고 지속해서 드러냄으로써 뭘 보여주고 있다? 나는 시인인데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숙명으로 느끼고 있다고요. 이게 시 속에 드러나는데 이제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되게 유명한 시죠. 서시. 다른 시는 못 외워도 이 정도는 다들 외우고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시켜 볼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기까지 딱 끊으면요.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늘 우러러 살기를 원한다라는 게 바로 뭡니까? 이상지향. 바로 절대적 가치 추구, 윤리적 삶,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천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고뇌한다 그랬죠. 괴로워했다. 이게 바로 고뇌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똑같죠. 별은 항상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상지향 절대적 가치 추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주어진 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 말로 대체해 볼게요. 숙명이라고요. 그리고 걸어가야겠다라는 것은 바로 의지가 되는 거죠.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렇게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였습니까?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는 이상을 지향하는 자아의 숙명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다. 난 죽는 날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한 점 부끄러움 없기. 하늘 우러러는 절대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아의 모습.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여기랑 연결했죠. 그 다음에 괴로워했다는 현실에서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는 고뇌, 실천하지 못했을 때, 이상을 지향하지만 실천하지 못했을 때 고뇌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연결되죠.
다음에 별을 노래하는 마음은 윤리적 삶과 현실적 삶 사이의 갈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윤리적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것은 이상 실현을 위한 의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요. 1번 문제입니다. 두 문제 남았습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자, 가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 되어 있습니다. 자연물을 이용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자, 위에 시 볼게요. 자, 진달래꽃, 자연물 나왔죠? 이걸 통해서 뭐 드러냈습니까? 이별의 정한이라는 정서를 드러냈죠. 그 다음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해서 별을 활용해서 뭘 드러냈습니까? 이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을 또 드러냈고요. 그 다음에 바람에 스치운다라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 갈등의 정서가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자연물을 통해서 시적 화자의 어떠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답은 1번 끝났네요. 적절한 거니까요. 나머지는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 볼 필요 없습니다. 뒤에서 박수치고 난리 났습니다. 빨리 끝나거든요. 자, 그 다음 가나의 화자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자, 가에서 화자의 과거 행위는 현재 이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자, 가 볼까요?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는 미래죠. 그때 보내주겠다. 여기에 드러나는 건 뭐 과거의 행위는 없어요. 미래에 네가 가면 보내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전혀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이번 나에서 화자는 과거에 자신이 처했던 상황을 망각하고 있다.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과거에 대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성찰하는 거죠. 그러면 망각 아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요. 다음 3번 가의 화자는 나의 화자와 달리 미래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가 뭡니까? 미래 상황은 맞죠. 미래 상황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 상황이 뭡니까? 이별의 상황이잖아요. 이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의 화자는 과와 달리 과거의 경험과 미래에 대한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게 과거죠. 했다. 여러분들 문법할 때 배웠잖아요. 나 과거형 맞죠? 그 다음에 그리고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미래 시제죠. 의지 나타났죠. 그러면 이게 정답 되는 거고요. 마지막 왜 틀렸는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시간의 흐름 속에 감정을 전환한다. 시간의 흐름과는 관련이 가는 미래 시제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나타납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이게 과거죠. 이거 현재입니다. 현재. 모든 주어가는 걸 사용해. 미안합니다. 걸어가야겠다. 미래지요. 그 다음에 오늘 밤.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현재죠. 시간의 흐름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나타나지가 않지요. 그래서 틀린 거.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늦은 밤까지 현대식 풀이었습니다.